구독자들 하셨습니까? 1년 가까이 중년 나이에 오토바이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여러가지 필요한 것과 고려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호응으로 열심히 연장을 하고 있지만 제 지식 부족과 경험 부족으로 부족한 것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만들고 당장은 볼만한데 한참 지나고 나면 어휴 왜 저렇게 만들었지 하는 영상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 최대한 노력하기는 하는데 빼먹은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는 안 할 걸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즘 오토바이 값이 개판 일보 직전이죠. 간혹 중고가를 검색해보면은 새 박스 차량보다 비싼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일부 모델은 폭탄에 가까운 1400만원 가까이 세일을 하다 보니까 중고 가격이 더 높은 웃긴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제 가격 주고 사신 분들을 바보 만드는 가격 정책이죠. 문제는 이렇게 세일을 해도 미국 소비자 가격이란 것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눈치 게임에 꼭 승리하셔서 싸게 좋은 오토바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에 중고 오토바이 고르는 영상에서 보증기간이 남은 오토바이를 사라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빼먹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말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입장이라 메모를 열심히 해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경험 많은 라이더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소님들의 고견 많이들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300km 이상 장거리 라이딩에 적당한 배기량 오토바이는 이라는 영상에서 도시 외곽으로 라이딩을 장거리 나가려면은 어느 정도 배기량이 좋을까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중에 화물이나 현업에서 배달 라이더를 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공감을 많이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배기량 125cc로도 충분히 라이딩이 가능하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에 나가서 위험을 자초하고 라이딩을 할 필요까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아주 작은 최소한의 위험도 오토바이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지 절대 못한다는 것은 아니죠. 도로에서 달리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많이 마주합니다. 특히 도시 외곽의 4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화물차가 많이 다닙니다. 모두들 준법 정신이 투철해서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안전하게 다니면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다들 탕뛰기에 먹고 살기 팍팍하니 물건도 과적하기도 하고 과속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저배기량 오토바이가 휩쓸리거나 추월하는 차량에 끼어 있다면은 라이더가 생각하는 것보다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제 지인이 화물을 그만두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사고를 그림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저렇게 추월하는 경우 트럭이나 화물차는 오토바이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딱 사각지대에 오토바이가 위치해 차선을 바꿔도 모를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차선을 바꾼다는 것은 오토바이를 깔았다는 이야기가 되죠. 덤프에 화물 가득 실은 상태에서 깔아도 모른답니다. 본인도 몰라서 그냥 가고 있는데 뒤에 따라오던 화물차가 알려줘서 확인해보니까 사고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림처럼 같은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저 화물차 무리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런데 화물차에게 추월을 주는 것이 안전할까요? 내가 추월하고 나가는 것이 안전할까요? 추월 나갈 때 위험하니 추월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죠. 그런데 배기량이 안 되고 속도가 안 나는 오토바이로 어떻게 추월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배기량과 속도가 나오는 오토바이가 그나마 조금은 더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가끔은 흑백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컬러풀하죠. 그리고 내 생각이 항상 옳거나 내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죠. 공자 같은 분도 계시고 또라이도 계시고 양아치도 계시고 그런 게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생각이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입니다. 오늘도 시작도 안 했는데 헛소리만 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텐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에 초보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텐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초보에 오토바이도 제대로 못 가는 사람이 뒤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저는 고수는 못 돼도 20년이 넘는 경력의 중수라도 절대 뒤에 사람을 잘 안 태웁니다. 간혹 한 번씩 타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가정의 평화와 위험성 때문에 절대 태우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사고에 휘말렸을 때의 책임 소재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다 다치면은 가족이 알게 되고 나나 뒤에 탄 사람이나 거의 이용각이죠. 그리고 내가 호의로 태워줬어도 텐덤한 사람이 다치면 물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물려서 고생 엄청 하는 분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었습니다.
뭐 어디서 만난지는 모르겠는데 오토바이 태워준다고 꼬셔가지고 모르는 아줌마를 태워줬다가 엎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책임지라고 난리쳐서 자영업하는 아줌마 가게 휴업보상까지 해주고 오토바이를 버린 분이 계셨는데, 인간이 중년에 무너지면은 저렇게 팽이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처음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닌각도에 대한 이해를 못합니다. 오토바이가 기울어지는 것을 엄청 두려워하고 그리고 버티죠. 오토바이가 기울어지면은 넘어진다고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버팁니다. 그리고 코너에 들어가면 갑작스럽게 몸을 세운다든지 허리로 뻗티죠. 그러면 오토바이가 뻘떡 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코너에서 오토바이가 일어서면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오토바이를 이해하는 라이더는 그런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위기를 모면하는데, 초보는 그럴 실력도 정신도 없죠. 그냥 같이 죽는 겁니다. 셋째, 사고 나면 사람이든 오토바이든 붙잡고 버팁니다. 그래서 더 큰 사고로 만들죠. 오토바이를 버리고 탈출해야 하는 라이더를 잡아서 오토바이를 못 버리게 하거나, 또 오토바이를 붙잡고 버텨서 오토바이 깔려서 더 크게 다치죠. 그러면 정말 환장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일 때문에 절대 초보는 제가 텐덤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텐덤을 할 기회가 생기면 꼭 어떻게 하는지 사전 교육을 하고 탑승을 해야 됩니다. 코너에서 몸에 힘 뺄 것, 넘어지면 손 놓고 오토바이에서 멀어질 것, 그리고 오토바이나 라이더를 잡는 법, 사고 나면 각자 책임질 것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선주로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시키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은 코너가 있는 곳을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꼭 안전장구리는 하시고 태워야 합니다. 정말 정 급하면 최소한 헬멧, 장갑, 부츠는 신겨야 합니다. 이유는 아실 겁니다. 헬멧은 법적 보호구이고요. 장갑, 부츠는 혹시 라이딩 중 손과 마우라에 대이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구입니다. 그럼 가족이든 누구든 텐덤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고 텐덤을 한다고 한다면은 최소한의 요거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토바이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졌냐는 겁니다. 쭉 쇼바가 둘이 몸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 태생부터 텐덤을 고려한 기종들이 있습니다. 할리, 인디안, BMW 등이 대표적인 제일 비싼 라인의 모델들은 텐덤을 고려한 여러가지 편의 장비와 강성을 가지고 제작이 됩니다만은, 대부분의 모델은 텐덤을 고려하지 않은 시트와 서스펜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할리 로우라이더의 일부 모델은 거구들이 타면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쿵 하고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쇼바 한 개치까지 스프링 압력이 버티지 못하는 모델이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경량으로 제작하는 저백이란 기종들은 그런 기종이 많습니다. 예전에 88이죠. 요즘은 슈퍼커브, 대림, 데이스타 등은 태상이 그래서 그런지 배달용으로 많이 사용할 정도로 튼튼했습니다. 88은 거구 2명을 태워도 잘 달릴 정도로 튼튼하고, 데이스타는 화물용으로 개조해서 간혹 양문형 냉장고를 싣고 다닐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뭐 그냥 순정은 아니고 어느 정도 쇼바는 바꿔 달고는 있을 겁니다. 또 스쿠터의 경우는 구동계가 CVT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간혹 많은 중량을 실으면은 구동계에 무리를 줘서 무브볼이나 벨트의 내구성에 치명적인 경우가 있으니까 구동계가 좋은 오토바이를 고르는 것도 좋은 텐덤용을 고르는 비결이 될 듯 합니다. 두 번째, 텐덤의 편의성입니다. 텐덤 시트가 손바닥만해서 사람이 정말 타기 곤란한 시트를 가진 오토바이도 간혹 있죠. 대표적으로는 알차나 F차, 아메리칸 중에서도 그냥 텐덤 시트가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닌 구색, 장식용으로 달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트에 오랫동안 텐덤하면은 진짜 똥꼬가 끼는 느낌이 납니다. 한참 타고 나면은 이래서 치질 걸리는구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래 타고 있지도 못하고요. 뭐 잘 타고 다니는 젊은 친구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편한 시트를 가진 오토바이를 한번 타보면은 절대 다시는 그 오토바이 텐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텐덤 시트 크기도 중요한데 등받이 유무도 엄청 중요합니다. 등받이가 있으면 라이더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고, 급출발이나 기어 변속에 울컥거림에도 어느 정도 기댈 곳이 있어서 라이더나 텐덤자 간의 간섭이 좀 덜해서 편하게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또 텐덤 손잡이가 있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텐덤자가 안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잡아서 안정감을 느끼게 할 만한 요소로도 좋기도 하며 라이더가 편하죠. 만약에 텐덤 시트가 얇거나 불편할 경우는 라텍스로 보강 작업을 해서 편하게 오래 앉아도 불편하지 않게 개조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조 작업을 하는 업체가 많아서 개조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오토바이 성능, 즉 배기량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통상 스쿠터 기준 300cc 이상이면 텐덤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300급이면은 남녀가 텐덤하는 것 정도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라이더와 텐덤자가 몸무게 합산 한 150kg가 넘는 덩치들이 타고 다닌다면은 솔직히 300급은 약간 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엔진 출력에서 나오는 속도나 가속력도 문제지만은 무리한 무게 부담에 구동계에 주는 내구성 저하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토바이 무게가 150kg인데 150kg 두 명이 타고 다니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수동호 오토바이를 고려하거나 배기량이 더 큰 스쿠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트 높이. 많이들 고려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게 오토바이마다 텐덤 시트와 라이더 시트의 높이가 다른 기종이 있습니다. 대부분 텐덤 시트가 약간 높기는 하지만은 높이가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시트 포지션이 가득 있습니다. 심지어는 뒤에 텐덤자의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라이더 헬멧보다 위로 텐덤자 시야가 위로 올라오는 포지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뒷사람 헬멧 턱이 앞 라이더의 뒤통수를 찍는 경우도 있고, 텐덤자가 바람을 심하게 받아서 오히려 라이더 뒤에 숨는 것보다 풍절음이나 바람의 영향으로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타보고 기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브레이크 크러치 조작입니다. 솔직히 이쯤에서 솔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젊어서부터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 중에 여자 뒤에 태우고 브레이크 갑자기 잡거나 클러치 울컥거리게 해서 등판의 올기를 진하게 느끼게 하거나 그 특유의 물컹감을 느껴보신 분들은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질이죠. 남자들끼리 타다 등짝 붙으면 야 이 새끼야 하고 욕하죠. 그런데 여름에 티셔츠 하나 입고 여자가 등짝에 붙으면 막 브레이크 더 잡고 싶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죠. 여기서 논할 부분은 브레이크 성능을 알아봐야 합니다. 대부분 텐덤을 하면 전체적인 오토바이 무게가 늘기 때문에 텐덤을 고려한 오토바이들은 브레이크 성능도 고려해서 제작을 합니다. 특히 프론트 브레이크가 더블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무게 부하에서 오는 브레이크 성능을 고려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꼭 브레이크 성능도 고려하여 오토바이를 고르셔야 혹시 모를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부드러운 크러치 조작을 하셔야 텐덤자와 헬멧이 부딪히는 일이 좀 덜 생기죠. 그리고 급출발, 급제동은 둘 다 피곤해집니다. 쿵쿵거리면서 하이바 때리는 소리를 들으시면 달리게 되죠. 일곱 번째, 타이어 관리. 대부분 타이어 허용 중량은 충족이 될 정도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텐덤을 많이 하시면 할수록 타이어 마모는 많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타이어 마모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공기압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공기압이 너무 많으면 승차감이 현격히 떨어지고, 너무 적으면 코너링이 밀리거나 접지가 잘 안돼서 사고 유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타시면서 적정 공기압을 찾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오토바이 성능의 최소한의 필요 조건만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은 졸음 방지입니다. 장거리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간혹 뒤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허벅지를 꼬집든 때리든 조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깨우셔야 합니다. 중간중간 쉬시면서 카페인 충전을 하거나 영상, 사진 촬영 등 임무를 줘서 계속 심심하지 않게 해줘야 조는 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셀러로 통신을 많이 하니까 음악을 듣거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졸음을 쫓아야 합니다. 뒤에서 자면 진짜 위험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절대 초보 때는 텐덤을 하시는 것을 좀 자중을 하시고요. 텐덤을 하실 경우에는 교육을 꼭 하시고, 평지에서 서서히 속도를 올리며 적응을 하시고, 코너를 타는 것을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후에 감행을 하셔야 됩니다. 오토바이 텐덤은 둘의 호흡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둘 다 초보일 경우는 정말 답이 없죠. 호흡이 맞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부부 라이더들이 재밌게 다니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분이 맛있는 것, 분위기 있는 카페도 가고 달리면서 이야기도 하고 좋습니다. 진짜 좋은 것은 같은 오토바이 타면서 호흡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정말 좋아서 부부간 정도 쌓인다고 합니다. 어떻든 오만 아줌마 태우고 라이딩 하시는 분도 좀 있고, 이상하게 딸 같은데 따라다니는 정체불명의 여성 태우는 경우도 무척이나 많이 봤습니다.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년 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가족 좀 태우고 다닙시다. 그리고 재밌고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이 좋은 날이 며칠 남지 않은 듯 합니다. 좋은 거 맛있는 음식 드시며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